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일로에서 공무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나라 일로 채널도 이렇게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분들 만약 보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테리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일반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요. 내가 만약 공무원 신분인데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수사 절차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경찰의 고소, 신고 등을 통해서 사건 접수가 되거나 사건이 인지된 경우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의자와 피해자를 각각 불러 사건을 파악한 뒤 피의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기록을 검토하여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재판으로 넘깁니다. 재판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하게 보는 법정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보통 재판은 2번에서 4차례 정도 진행된 이후에 판사님께서 선고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민간인과 다른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건의 피의자가 된 즉시 자신의 직장, 즉 소속기관에 수사가 통보된다는 점입니다. 네, 당연히 통보가 됩니다. 경찰청 훈령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보면 수사 개시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거나 끝나게 되면 10일 내에 관련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상관없이 사소한 범죄든 중한 범죄든 모든 사실들이 통보됩니다. 공무원 관련해서 고소나 고발 또는 음주운전 등 모든 것들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만약에 고소나 고발이 된 경우에 물론 내가 안 했으니 떳떳할 수는 있지만 소속기관의 장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통보되는 내용들은 공무원 등 범죄수사 개시 통보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보면 죄명, 피의사실 요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 양식을 보면 이게 내가 지은 죄명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적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요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 경찰에게 최대한 간결하고 추상적이고 뭔가 죄명이 자극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다면 그나마 범죄 통보 사실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밝히지 않는다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016년부터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인 킥스런 시스템과 공무원 연구관리공단의 서버와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인적사항만 입력되면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예전처럼 공무원 신분을 무조건 숨길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도 걱정되겠지만 공무원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꼭 여쭤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제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제 기관에 통보가 되나요?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소속기관에 알려지게 되면 형사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데 징계에 따라 자신의 급여 및 수당이 감액되거나 향후 승진 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임 파면 등과 같은 처분이 결정되면 당연퇴직, 즉 직장을 떠나야 됩니다. 이렇듯 무서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것이 불가해졌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피하기보다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공무원 징계 교육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보통 공무원분들이 소속기관에서의 징계는 크게 걱정하시지만 의외로 형사처벌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스토킹 같은 경우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그 외의 범죄들 역시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당연퇴직해야 합니다. 그러니 징계에서 파면, 해임만을 걱정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받아야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계속 근무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범죄 사실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인데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까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후에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건 처리 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